이번 광고는 쉬젤 웰빙 쿠커 찜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찜기. 요거 저 손냄비 같은 건데, 여기 이제 이런 게 들어있어요. 예. 자, 한겨울이 지나고 봄이 들어서면서 환절기 보양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보양식으로 안성맞춤인 쫄깃한 수육이나 담백한 해물찜을 쉬젤 웰빙 쿠커 찜기로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전통의 장인 정신을 담아서 고안해낸 건식 사우나 방식으로 만들어진 쉬젤 웰빙 쿠커 찜기는 고온의 건조한 전기가 음식을 쪄냅니다. 90에서 95도의 수증기로 음식과 맞닿아서 익히는 일반 냄비와 다르게 쉬젤 웰빙 쿠커 찜기는 100도 이상의 매우 강력한 고온 건조 증기로 음식을 단숨에 쪄냅니다. 스팀팬에 열기를 가해서 음식들을 쪄주는 원리라서 더욱더 식재료 본연의 맛을 풍미 있게 살리면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직접 맞닿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식감은 살려서 한 끼를 먹더라도 더욱 건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덕션 겸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는데요. 써보신 분들의 만족도가 99%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예상치하고 비슷합니다. 네, 농담이고. 자, 인기 많은 제품은 그에 걸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꼭 구매해 보시고 직접 요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 쉬젤 웰빙 쿠커 찜기 1인용에서 2인용은 64,000원, 쉬젤 웰빙 쿠커 찜기 3인용에서 4인용은 79,000원, 쉬젤 wel빙 쿠커 찜기 5인용에서 6인용은 99,000원입니다. 전 상품 무료 배송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니, 오늘 우리 성렬이 형도 시력이 또 하네. 네네. 아유, 참. 이거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부동시 얘기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부동시라는 게 이제 아니 불자에 같을 동자, 시는 이제 눈 보다 시자가요? 볼시자. 예. 이게 그 양쪽의 시력이 너무 달라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양쪽의 시력이 너무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짝눈이라고 그러는 거죠. 짝눈. 짝눈. 짝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심한 경우를 이제 부동시라 해서 군 면제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있더군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옛날에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짝눈이 대부분 다 짝눈이에요. 그렇죠. 심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심하면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검색을 해보고 했는데 공을 못 잡는답니다. 날아오는 그렇죠. 거. 아, 그래요? 야구를 못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테니스를 못 하고 물론 골프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고정돼 있으니까 어허. 공을 날아오는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고 잡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어지러워요. 하는데. 그리고 두통이 심하고.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 글을 올렸더니 어느 분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는 하긴 해요. 자기도 지금 거기서 익숙해지고 이제 적응이 돼서 던져주는 공을 잡기는 하는데 근데 안경을 쓰고 교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정을 하면 되는데 교정을 안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익숙해지면 조금씩 그 적응을 하면서 되기는 된다. 그러나 부동시가 심한 사람들 군 면제가 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확실히 있다. 일반적으로 짝눈이기 때문에 좀 어지러지한 건 있는데 면제가 될 정도의 사람은 좀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고 잡는. 예, 윤석열의 당구가 500이잖아요. 뭐 그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구 500이라고. 당구가 500이라고 합니다. 당구가 500인데 초점이 이게 안 맞는데 당구가 굉장히 정교해야 되거든요. 500 정도면요. 저는 당구를 못 치지만 당구장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500이면 당구장에 살아야 돼요. 사실은 뭐 구수하는 동안 당구장에 살았는지 검사하는 동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구장에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수입니다. 그 초점을 맞춰야지만 이 각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이 사람이 검사 임용 때는 부동시를 교정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안 좋은 눈이 좋아져서 같아질 수는 없거든요. 좋아집니다. 0.2 차이가 1차이로 올라가는데 눈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좋아지고 나빠지는 쪽으로 가지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야. 말이 안 됩니다. 아니, 당구 500이 어느 정도인가 했더니 송영길 대표가 이런 말씀 하셨네. 두 눈이 사실상 멀쩡해도
150 이상 치기는 쉽지 않다. 그럴 정도인데 500이다. 당구 500은 정말 수년간. 물론 이제 눈이 좋다고 예. 당구를 잘 치는 건 아니고 손이 또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어쨌든 지난주 약간의 스토리가 제가 들었는데 국회에서 있었던 스토리를 국힘당에서는 법사위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수사 경력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뭐냐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을 거다. 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어디 누군가로부터 들었나 봐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하면서 전과 조회 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게. 그러면은 이 수사 자료에는 있다. 경찰이 갖고 있나. 수사 경력 자료를 그러면 내놔라. 그렇게 압박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슈를 덮는 게 그쪽 작전이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부동시 자료를 내놔라 라고 하면 쟤네도 없는 거. 야, 뭐를 달라고 할까? 우리는 다 나온 건데 뭘 달라고 할까? 야, 당연히 그러죠. 그렇게 만들어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지 들었다? 없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들어요? 뭔가를 이슈를 덮으려 아니 보도도 뭐 YTN 뭐 MBC 다 마찬가지지만 뭐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 정말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윤석열의 비리를 보도하고 싶어 MBC든 YTN이든 보도할 게 너무 많아 산재돼 있어. 이거 하나 보도하려면 뭔가 옛날 거라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뭔가를 보도를 해야 돼. 균형을 맞춰야지 자기네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번 비호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번 비호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둘 다 비호감이라는 2번이야 비호감이다. 그 말 자체는 2번. 몰탁이죠. 여기 댓글에 소년공이라고 쓰잖아. 네. 소년공을 누가 소년원으로 잡는 이거는 들은 게 아니다. 가짜기 때문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들어냈다.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팀에서. 원래는 법사위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를 했죠. 박범계 장관이 갖고 있을 거 아니냐. 검사 임용 때 그 신체 검사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재임용할 때도 신체 검사를 하니까 그것도 내놔라. 그러면 그 시력하고 군 입대할 때의 시력하고 측정을 해보면 달리 비교를 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부동시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2년마다 시력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박범계 장관에게 내놓으라고 우리 계속 압박을 해왔는데 박 장관이 안 내놓다가 지난 토요일 날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쪽도 까고 저쪽도 까는 걸로. 그렇죠. 둘 다를 다 깔아라고 합의문까지 적었답니다. 합의문을. 자, 이재명 후보는 수사 경력 자료를 까고 윤석열 후보는 검사 임용 때, 재임용 때의 신차 검사 자료를 깐다. 이렇게 합의를 딱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오늘. 깠더니 이재명 후보는 아무도 없고 그 소년을 완전 지어낸 얘기예요. 네. 지어낸 얘기고 여기에는 자료가 이제 책정 자료가 부동시가 아닌 그러니까 검사 임용 때와 재임용 때 오히려 시력이 훨씬 더 좋아지고 부동시가 아닌 검사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신체 검사를 받을 때 군입대 관련 신체 검사를 받을 때가 의문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과정에서도 시력에 관련된 자료를 냈는데 또 그때는 또 부동시야. 그래. 이렇게 된 거죠. 저는 근데 그거를 합의까지 해가지고 받은 게 저는 되게 못마땅한 게 사실 그게 다 공개된 자료잖아요. 사실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검사 임용 때 그걸 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는 없는 거를 내놓으라고 쟤네가 압박하는 게 분명히 명백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난 소년 그런 거 없다라고 하면 다 확인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굳이 합의를 해서 이런 공개를 늦춤으로 인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이 더 크다. 왜냐면 이미 보도가 다 됐어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0.7 차이였잖아요. 군 면제 받을 당시에. 그다가 다시 0.23 차이로 올라갔어요. 다시 청문회 때 국힘에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검사해라. 그랬더니 연대 세브란스에서 후딱 하고 와가지고 사실 부동시로 냈잖아요. 그거 이미 다 공개된 건데 그걸 왜 다시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합의까지 해가지고 아니 근데 시간을 부동시 자료 중에서 검찰총장 임명 때의 0.7 나오는 자료는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검사 임용 때 자료는 이 소문으로 돌던 얘기예요. 그 자료 자체가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오늘자로 그걸 확인하면서 그거를 이제 법사위원들이 확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고 이제 근데 공개를 했던 거죠. 이게 보도에는 어떤 언론에는 그게 정상 시력 그렇게 이제 그 옛날 자료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수치가 흘러나온 거죠. 수치가 흘러나왔던 거고. 어쨌든 댓글 중에 최윤성님께서 안경사래요. 안경사 본인이. 네. 그러면서 쓰시는 게 교정을 해도 안 된다. 부동시는. 물체의 크기가 달라서 어지럽고 이걸 제대로 오랫동안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 보면 안경도 안 쓰고 맨눈으로 막 엄청나게 뭐가 되게 잘 보잖아요.
19초 만에 17초인가 뭐 17초 만에 19번인가 하여튼 이렇게 계속 잘 보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눈이 부동시라면. 왜냐면 그쵸. 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 어지러워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잠깐만 해도 머리 어지러운데. 그래서 계속 이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다른 문제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고소와 고발이 들어오는데 이 부동시 문제에 관해서는 단 한 번도 고소와 고발이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가 있다라고 좀 직감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자료를 까보니까 이게 부동시가 아니었고 실제 신체 검사 자료는 그러면 누군가 2019년 검찰총장 당시에 신체 검사 부동신 걸 내놔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허위로 다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 서류를 만들어준 신체 검사 서류를 만드는 의사가 본인의 집이나 직장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당 서울대병원이라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 그 멀리까지 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책장을 받아왔을 때는 뭔가 모종의 개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부분까지 저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저 지금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고 어떤 관계라는 것도 좀 알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좀 지켜보고 어쨌든 허위의 신체 검사서를 만들어줬다라고 의심이 들고 또 한편 군 면제 당시에도 역시 군의관이 했겠지만 또는 뭐 다른 의사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허위의 신체 검사를 해서 부동시로 판정을 해주고 오히려 병력 기피를 한 의혹이 확실히 좀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더 제가 황당했던 거는 오늘 경향신문에 난 기사가 정말 짜증났어요. 경향신문 기사가 뭐라고 나왔냐면 법사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자료 열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소년범 논란 이거를 다루면서 아무도 직접 근거를 못 찾고 그냥 의혹만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 후보가 1994년도 검사 임용 시 제출한 신체 검사서와 2002년 검사 재임용 때 낸 신체 검사서를 보게 되면 시력 차이가 둘 다 하나는 0.2 차이 하나는 0.3 차이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부동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 가려고 할 때, 군대를 가려고 할 때는 0.7 차이가 났으니까 사실 눈이라고 하는 게 부동시 좋아지지도 않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면 이거 직접 근거가 아니다라고 여기서 표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 그 기록에는 소년원 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거를 의혹이라고, 그것은 의혹이 해명이 안 됐다고 확실히 보도를 하는 밝혀지지 거예요. 않았다 이런 식으로 네, 해명이 안 됐다 이런 제가 식으로. 아까 경향신문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아니 명백한 거는 아니라 그러고 그러니까 까만 거는 회색이라 그러고 하얀 것도 회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유희곤이 일인지. 기사를 썼어요. 아니 저 그래요? 너무 상식적으로 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희곤이 기사를 썼어요. 이 기사를 아니에요. 딴 사람이 썼어요. 박광훈이 유희곤 썼어요. 씨는 경제부에 있습니다. 경제부에. 유희곤이 원래 그런 애는 아니었어요. 내가 옛날에 잘 아는데. 유희곤 기자가. 그럼요. 유희곤 기자 초창기 때 제가 변협에서 대변인 해가지고 친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좀 이상해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경향신문 기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무슨 톤이겠어요. 완전히 까만 걸 밝혀야 되는데도 회색이라 그러고 하얀 것도 회색이라 그러고 그래서 하얀 것과 까만 거를 아예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진실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병역비리나 이런 거 명백한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로 눈앞에 들이대줘도 증거를 들이대줘도 아니라고 하니까 정말 너무 황당하다는 거죠. 박광현 기자입니다. 박광현 기자. 네네. 뭐 기자 이름 말하면 그런 것 제 내가 생각에 박관현도 아는데 참. 이 윤석열 씨는 이게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툭 치겠죠. 충분히 속으로는. 그러니까 자신감 아니 근데 있게 뭐 그 별거 대통령 아니라고. 후보의 이게 공소시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이 병역 기피한 부분은 꼼짝없이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로 거의 확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네. 아니 그래서 일요시상가 거기서 그런 걸 기획했어요. 25명의 판검사들의 군 면제 사유를 다 뒤져봤다는 거야. 네. 그랬더니 다 거의 다 근시, 다 신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옛날부터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윤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해서 신한투자증권의 김건희 계좌를 까면서 뭐 한 12월 동안 본인이 거래를 해서 4천만 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공소장하고 다르다는 게 밝혀져요. 공소장에 사용된 김건희 계좌 6개였잖아요. 네. 근데 그 권력자의 거짓말은 되게 무서운 건데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그걸로 세상을 미혹시키고 근데 어떤 언론도 비판을 안 하잖아요. 오늘 저기 부동시 건도 MBC도 보도 안 했어요. 그래요. 매우 중요한 건데 보도를 안. 오늘 리더시 뉴스예요. 안 나왔어요. 저것도 안 나왔을 거예요. 윤석열 녹취록.
4시간 4시간 녹취록. 그 윤석열 목소리가 맞다면 이게 보통 이슈입니까? 오늘 무슨 말 했는지 제가 보도가 안 됐으니까 네. 그 읽어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벼슬은 재앙이다.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거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이제 비방한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특검 전에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죄로 엮었어야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특검에 가기 전에 박근혜를 검찰에서 포괄적 뇌물죄로 엮었어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포괄적 뇌물죄. 이거 노무현 대통령을 엮으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야, 전가의 보도구나, 얘네들은. 그리고 박근혜는 직업이 재단 운영인 사람. 재단으로 뇌물을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MB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MB가 29살한테 내다바이 당해서 속은 사기 어리숙한 당했죠. 사람이다. 이제 김경준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죠. 이명박 정부 참모진들의 정부적 능력이 전혀 안 됐다고 본다. 황운하 같은 애들이 어디 검찰한테 수사권을 내놓으라고 하나. 박영수와의 인연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길고 30년 전 이미 술친구. 30년 전이라 30살 때부터 이제 술친구였다는 얘기고요. 황교안 최순실 특검을 연장했어야 했다. 공안 검사라서 특검을 전혀 모른다. 이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뭐 대통령을 쌈싸 먹었어요. 이 인간들은 보면은 민주공화국. 여기 저 검찰에서는 민주공화국이란 말을 비웃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도 속내를 다 드러냈죠. 경찰은 검찰에 엉까서 승진한다. 이게 엉까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엉까서. 개겨서. 달라붙어서 뭐 당겨붙어서. 이렇게 이런 뜻이죠. 네. 아마 느낌상 문맥은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권 조정을 왜 하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게 경찰이라는 조직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그런 게 아니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수사권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정도가 된다는 그 자체가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양반은 아주 이제 정근대적인 검찰공화국을 꿈꾸는 사람이 확실하고요.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후보로서 인터뷰를 할 때는 검찰개혁에 나서겠다,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거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 총장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을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짓말장이죠. 네. 근데 여기서 생각나는 게 경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윤우진 사건 때 네. 윤우진이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 중에 하나가 골프장에 파킹 시켜놓은 돈 3, 4천만 원, 몇 천만 원인 걸로 알아요. 돈을 파킹해놓고 거기서 이제 골프를 마음대로 즐기는 건데 그때 경찰들이 윤우진의 골프장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려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니까 그걸 내줘요. 제일 처음에는. 왜냐면 예약자 윤우진 하니까. 내주고 근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경찰이 윤우진이 본명으로 예약을 안 하고 그렇죠. 어떤 가명을 쓴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니까 검찰이 영장을 꺾었어요. 이게 검찰인데 무슨 경찰이 수사하는 걸 막은 게 검찰인데 참 이게 본인도 연루된 사건이고요. 아니, 뭐, 검찰이 막았고, 경찰은 열심히 수사했고, 그게 뭐 한두 건입니까? 당장 윤석열 가족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주가 조작도 그런 셈이고, 코바나 컨텐츠도 그런가요? 주가 조작. 김학의도 그랬죠. 김학의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검찰 개혁은 요원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녹취가 드러났는데도 보도도 안 되고, 뭐 쟁점도 안 되고. 부동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자료 자체를 외부로 공개를 하지는 않았고 여야 간사가 이제 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같이 열람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기록해 오는 차원에서만 그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언론 쪽에다가 이렇게 풀을 했을 때에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제공을 하면서 보도를 요청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내일이라도 다시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자료를 좀 제시를 하면서 그래픽으로 제시를 하든지 해서 본격적으로 보도에 나설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작은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 부동신 문제는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틀림없이 불꽃이 튈 수밖에 없는 문제 같아요. 근데 우리 김영민 평론가님께서 엄청 촉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거를 맞히는 게 아니라 나중 일을 잘 맞히시잖아요. 네. 그 애안이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아, 그런가? 그럼요. 아, 그래요? 아니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것도 처음부터 아, 그렇죠. 예,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했잖아요. 언제부터 이재명 이 사람 물건이다 네. 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따져보니까 2009년이야. 오. 2009년에 그 진짜로요? 양반은 성남시장 되기도 전이었어요. 어머머머. 민주당 주말 부대변인이었는데 네. 그때 이 양반을 제가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면은
당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우리 MB께서 네. 이제 일본 총리가 독도 교과서 관련한 발언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독도가 우리 실효적인 영토로 주권 지배하고 영토인데 있다. 왜 독도를 운운하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야 된다. 직원조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이 사건이 터졌는데 국민들이 분개했죠. 그때 이제 이재명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모집했는데 어떻게 모집을 했냐면은 이거를 MB를 상대로 해서 압박을 하면은 일본 언론이 네.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요미우리 네. 언론이 MB가 지금은 곤란하다.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직원 했다. 조기. 네, 그 직원조기. 그러면은 MB를 우리가 규탄하면 일본 언론은 말을 듣고 MB를 규탄하면은 그건 일본 끄나풀이냐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송인단 모아가지고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뭐 결국 뭐 요미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럼 요미우리가 취재를 제대로 했다는 걸 막 보여줄 거잖아요. 나중에 위키리크스에서 사실이었다라고 보도했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야 민주당에서 싸울 줄 아는 물건이 나왔다. 네, 그래서 이 양반을 주목하게 됐는데 이 성남시장 나가더니 당선이 되더니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더니 성남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봤다가 또 하나하나 개혁을 다 해가면서 저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감이다라고. 그때가 2011년, 12년인가 그랬었어요. 예. 2010년 6월 달에 당선됐죠. 그렇죠. 2016년 6월 달에 당선됐고 거의 1년 만에 1조에 가깝던 모라토리엄 빚을 다 갚았죠. 성남시가 초호화 청사를 지었잖아요. 네. 여기 분당하고 구도심 그 사이에. 그렇죠. 그랬다가 성남이 피더미에 올랐고 그래서 그 전임시장 이대엽 시장 이대엽 그 이대엽 시장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아수라 안남시장.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우리 이재명 혐오 세력은 그거를 이재명 이재명을 시장이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이재명은 이런 이대엽의 그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성남으로 완전히 리프레시했는데 엉뚱한 덮어씌우기를 한 거죠. 와 성남시청에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층에. 이게 뭐냐 봤더니 이게 원래 시장실이었던 거야. 요거는 그냥 어린이들한테 다 주고 본인은 2층에 그 조그만 민원이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기다가 시장실을 놓고 이거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미 마음부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소년원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재명이 만약 자기의 삶에 정말 뭔가 해명을 해야 되고 좀 감추고 싶은 그런 약점이 있으면 이 양반은 선제적으로 막 가요. 그렇죠. 난 솔직히 형수하고의 그 통화 과정에서 벌어진 거를 이재명 지사 트위터를 보고 알았어. 슬픈 가족사에서 계속 올리는 거야, 때마다. 또 그 양반이 거짓말을 올렸으면 바로 책 잡혔잖아요. 책도 안 잡혔고.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어떤 그런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소년원에 정말 갔다 그러면 미리 깠을 거예요. 그럼요. 그럴 리가. 뭐하지. 아니 그 소년원 갈 시간이 어디서 그 공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데. 아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혔던 게 형수의 옥설 그거한테 이제 해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아주 해묵은 이야기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도 실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 말을 한 것은 안다라고 말한 사람이 제가 오늘 통화해서 사실 저는 너무 다 이미 알겠지라고 해서 그 얘기까지는 안 했었는데 오늘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어요. 혹시 뭐 오해가 있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얘기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더니 실제로 모르더라고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근데 싸우는 과정? 와,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제가 여러 명과 이제 각계전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한 명한테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대선 마음의 준비했냐 그랬더니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거 알 것 같으니까 자기는 그쪽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만 듣고 싶어서 그런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원래는 민주당을 찍었고 지지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지난번 대선 때 자기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는데 이번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청문회로 검증해지지 않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데 뒤통수가 진짜. 네. 자, 어쨌든 피러 멋제이님이 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재명은 역전의 명수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재명 후보는 계속 지지율이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토론회 끝나고 너무 편하게 잠을 잤거든요. 그냥 편하게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 잘됐다.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갈 일만 나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신 변호사님 지인은 뭐 자기는 문재인을 찍었는데 정책도 마음에 안 들고 뭐 게다가 윤석열은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근데 저는 어떤 공기업의 그 옴부즈만 뭐 그걸 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대통령이 실제로 챙기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상징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환경 미화, 뭐 경비 이런 직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이지 예전에 뭐 그 청소하는 분은 아줌마 뭐 이런 생각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냥 그치. 여전히 네. 동화는 안 되잖아요. 근데 미아직에 있는 어떤 분이 회사에 이제 건의를 한 거예요. 직원들이 여전히 나를 아줌마라고 부른다. 나 이제 정규직인데 주임인데 왜 주임이라고 안 부르냐. 그리고 나는 사원증을 발급을 안 해준다. 그래서 출입을 하려면 각 층마다 이제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원증이 없으면은 이게 지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하시니까 벗고 찍고 다시 고무장갑 끼고 그리고 뭐 휴가를 가고 싶을 때 전산으로 거기 접속을 해가지고 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 미아직들한테는 컴퓨터가 없다. 그래서 맨날 직원한테 부탁해야 되고 자기가 뭐 열등한 것 같다. 자기는 여기서 2등 사원처럼 느껴진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 그 대통령이 상징하는 가치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개인도 개인이지만 이 민주당 정부, 민주당이 그간 민주화에 앞장섰고 사람이 먼저인 인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시켜 먹으면 은근히 비싼데 자꾸 땡긴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한 팩에 5,500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탱글탱글한 족발을 먹고 있어요. 새우젓, 쌈장, 불족발엔 마요네즈?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싸먹자. 평일인데 막걸리 한 잔 안 할 수가 없네. 난 귀찮아서 라면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족발 한 팩 뜯어서 푸짐하게 먹었어. 이 불족발 봐봐. 이렇게 탱글거려도 되는 거야? 이 식감 때문에 족발을 끊을 수가 없다니까? 쫀득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는 착한 족발. 많이 살수록 저렴하대요. 냉동실에 10팩 정도 넣어두세요. 쇼핑으로 응원하자. 쇼핑은 김용민.com. 우리 성렬이 형이 부인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뭐 그냥 계속 무시하고 쌩까고 이런 전략만 취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에 이어서 윤석열 장모 계좌도 최은순 계좌도 도이치 주가 조작에 이용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권우수 전 회장 등 공소장 추가 분석 결과인데요. 통전 거래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TBS 라디오 갔다 왔는데 네. 그 상대편에 계신 변호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엄마하고 딸하고 무슨 거래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아니 내가 지금 저분이 변호사님인데 변호사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명확해요. 제가 저희 방송에서 네. 김기원 본부장이라고 네. 그 금융사무 최고 전문가 있어요. 금융사무노조 예. 본부장 하시는 분이 직접 나오셔서 차트를 그려가면서 그런 거래는 있을 수가 없고 이건 통장 거래 아니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32초 만에 뭐 딸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엄마가 던진 거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거 던진 돈보다 매도한 돈보다 매수한 돈이 싼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같은 가격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기 때문에 거래세만 계속 나가고 수수료만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오로지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봐도 이거는 주식을 조금만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건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이거를 소환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그래요. 하여튼 재밌는 양반들입니다. 네. 아니 해명이 너무 1차원적이라서 내가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좀 그렇게 해도 이제 때까지 이제 네. 검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설마 수사받고 설마 처벌받겠냐라는 든든한 심리적 백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의정부에서 최은순 씨와 동업을 하다가 네. 같이 구속돼가지고 이미 실형까지 살았던 분이죠. 또 추가로 기소됐는데 소위 장고정명서 위조죠. 안모 씨. 안모 씨죠. 근데 그때 이제 최은순 씨를 직접 법정에서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할 때 보면 제가 볼 때 거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도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순간에서 제가 될 것 같으면 또 그걸 확 부인해요. 행동을.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씨가 모면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와 똑같은 행동을 최은순 씨도 보여요.
그래서 야 이거는 서로 간에 이거는 아주 타고났다고 얘기해야 될까? 뭐 장모와 사위가 뭐 사위 살아온 장모가 한다고 하지만 거의 뭐 똑같은 심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같고 아마 그 사위의 백을 믿고서 마누라나 장모도 이런 범죄인들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지 않았을까? 그게 계속 커왔던 거죠, 눈덩이처럼. 근데 이게 이제 종국 막바지에 이제는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제 뭐 끝에 이르렀다고 보고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죠. 작년 12월에 중앙일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자들 공소장을 보니까 김건희의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왔다. 그래서 결국 무혐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2월 22일인가의 뉴스타파는 범죄일란 표현은 한 300번 가까이 298번인가? 네. 그렇죠. 그 계좌를 다 보니까 대조를 해가서 크로스 체크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왜 공소장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런 일이 커다란가요? 저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뭐 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단 김건희 이름을 뺀 거죠. 아 일부러 뺀 겁니까? 네. 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근데 그 12월에 그게 중앙일보로 갔단 말이죠? 근데 2월에 뉴스타파 간 거 보니까 저 보수 논객들 하는 방송을 들어보니까 뉴스타파는 친문 매체 아니냐. 이 뉴스타파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인데 친문 매체한테 선거를 한 20여일 앞두고 이렇게 자료를 넘긴 거는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윤석열 이거 사인 받고 지금 죽이려고 저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뉴스타파가 예전에 윤석열 총장의 청문회 때 윤석열 씨가 변호사 소개해준 그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을 때 네. 뉴스타파가 아마 경제적 위기에 봉착할 정도로 맞아요. 후원자가 엄청 끊겼잖아요. 끊겼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 대부분 뉴스타파를 공격했던 분들이 소위 친문 세력이죠. 그래서 제가 그 기자들을 좀 아는데 좀 자주 만나죠. 자주 통화를 하는데 그때 상황들을 너무 이제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보면 너무 그냥 자기가 아는 사람들 또 지금 정부에 아주 뭐 중요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 모두가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하면서 욕을 하더라. 근데 그걸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씁쓸했다는 거죠. 이 사실을 가지고 이 검찰주의자의 위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풍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진실을 오히려 외면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공정하게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요인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뭐 사실 정보가 많지 않으신 우리 시민들이 가끔씩 오해하실 수 있죠. 그렇죠.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좀 기울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또 윤석열은 적폐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당이 싫어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당이 저렇게 공격하면은 그 사람은 옹호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사실은.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윤석열을 깠던 뉴스타파가 아주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는데 또 우리 시민들이 미안해하고 또 다시 후원회원 가입하고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9년에 그 청문회 때 법사위했던 강원도 충천 출신 국민의힘 김진태 의원이 최악의 검사는 윤석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70년 이래 네. 최악의 검사다. 그렇죠. 네. 그분이 지금 내 윤석열 캠프에 가 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요. 이재명 검증단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기들도 웃길 거예요. 네.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나?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성렬이 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좀 수세적인 태도를 보였고 어제 그 대장동 관련해서 토론 때 막 그냥 이재명 후보가 특검하자고 얘기했을 때 이거 보세요!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호응하지도 않고. 국민학교 반장 선거입니까? 예. 그죠? 이제 그 윤석열 얘기로는 여당에서 그동안 이런 특검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앞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태도가 다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검 얘기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식으로 덮어씌우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인가가 확산대 일적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은 수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이 나온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막은 거 아니야? 윤석열로 퍼질 것을 차단하고.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네. 대장동 특검 받는 네. 걸로. 예.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또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쇼한다는 식으로 또 대답을 했죠. 아유 참.
발의하는 정도로 하면 될,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그랬죠.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뜸들일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는 발의를 해버려야,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협의를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뭐 우리는 앞으로 발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서둘러야 된다. 네, 저는 실제로 법안을 형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3월 9일 대선 전에는 통과시키기 어렵겠지만 3월 9일 끝나자마자 네. 법사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서 본회의를 열어서 네. 통과시켜야죠. 예. 그런 다음에 뭐 다른 문제를 진짜 진정성을 보이는 거지. 나 앞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왜 자꾸 앞으로 할 거야 해서 공갈포를 때리듯이 하냐 이거죠. 근데 그런 게 좀 고쳐야 될 것 그래도 같아요. 뭐 오늘 발의를 했으니까 뭐 물론 뭐 앞으로 우리 전체 정무적인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 정무적인 게 또 꼭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뭔가 해 나간다면 좀 다른 문제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지금 안 해요. 대선 끝나고 나면은 바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특검에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사실.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 씨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언론사들이 박태규 씨를 쫓고 있는데 네. 찾아지지가 않는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박태규 씨하고 빈번하게 연락을 했던 핸드폰 번호가 있었고 그 핸드폰 번호가 김학의의 차명폰이었던 거예요. 김학의가 사용하던 차명폰.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만들어준 그 사람은 나중에 김학의한테 법인카드랑 뭐 이런 걸 해준 거로 지금 김학의 사건 무죄는 났지만 그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그 사람이 중수부에 불려갔는데 아 이건 내 핸드폰 아니다. 사실은 이 검찰 쪽 사람한테 만들어준 거다. 라고 했더니 그 수사관이 잠시만요. 맞아. 잠시만요. 덮을 수 있는. 뚜루룩 윤석열한테 갔다 오더니 아이 가세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커피 한 잔 타줬다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요 네, 커피는 그거랑 커피 그건 타준 사람 다른 윤석열이죠. 그렇지. 커피 마신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박태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박태규. 박태규. 예. 예. 그러니까 조우영은 조우영. 조우영이 사람이고 그냥 네, 가세요. 될 거라고. 그래요. 참 이거 보면서 커피를 한 잔 타주는 그 최재경이 그랬다면서요. 거기 가면은 커피 한 잔 타줄 거라고. 네, 아니, 그 김만배가 김만배가 대법원 그 주차장에서 네. 남욱이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한 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서 검사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죄를 만드는 것 그 네. 최악의 경우인데 있는 죄를 깎아주는 네. 이런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 힘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수사권은 빼앗고 기소권만 주자. 이것도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기소 갖고 장난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올해서 이제 기소 불기소 부분에 대해서 좀 통제하는 장치를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소에 대해서 자유재량주의, 기소재량주의라는 거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소를 하고 안 하면 검사의 자유재량에 맡긴다. 이 판단에 맡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기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또 법규상으로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가 기소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단은 1차적으로 기소를 하게끔 의무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기소할 것은 반드시 기소하게 하고 기소가 불기소로 하게 됐다면 왜 불기소하게 됐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죠. 그러려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과 이게 정치적 라인에 따라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쫙 일관되게 하나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기소하고 안 하고를 함부로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면 안 되고 네. 법정 요건에 따라서 기소해야 될 사안이면 반드시 기소하게 만들고 기소를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왜 불기소하는가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부 심사를 좀 받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수사권하고 기소권만 좀 잘 가름말을 하면은 한명숙 총리 사건 같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김학의 사건 같은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개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요구는 많은데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에 들어가는 코스트라고 할까요? 시간, 비용, 인적 코스트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부담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잘은 모르니까. 실제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국민참여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아주 쪼그라들어 버렸는데 실제로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의미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도 별로 원하지 않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왜냐? 내가 배심으로 가서 그 배심의 의무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야. 쉽게 말하면 내 생업이 바쁜데 맞아요. 내가 이 공공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공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와 보상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공정한 사법 질서를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자각을 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 부담, 도매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 사회적 비용을 같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이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러고 공정한 수사, 공정한 기소 이걸 기대하라고 하는 건 웃기는 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우리 찹쌀떡의 특징은 가장 큰 건 파당금이 50브릭스 이하의 달지 않은 파당금을 직접 만들어서 넣었다는 것과 설탕을 적게 쓰고 팥을 으깨지 않고 듬뿍 넣어 달지 않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호두, 당절임한 맛밤, 그리고 마카다미아를 넣어서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제과 명장의 35년 노하우의 찹쌀떡의 맛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용민닷컴 베스트셀러 빵준서 찹쌀떡 쇼핑으로 응원하자 김용민닷컴. 검찰개혁이 이제 비로소 완성 단계에 이르려면은 검찰 쿠데타가 되면 안 되겠죠. 일단 그거는 막아야 됩니다. 예, 검찰 그거는 쿠데타냐,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문민적 통제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 잘못 뽑으면은 당신이 한명숙 전 총리처럼 그렇게 저부터 잡혀가요, 당장. 그렇죠. 그게 지금 문제.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당한 게 한 2건데요. 저는 뭐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부른다 이제 갈 거란 말이죠. 조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 하다가 눈 동그랗게 뜨면은 눈 동그랗게 떴네 하면서 바로 나와보려고. 눈 동그랗게 뜨면 나오는 거라면서요. 예. 아, 손준성이. 손준성 인권 아니 근데 이제 수사가 아마 경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아 그래? 네네. 경찰 저도 한동훈 씨가 저를 고소한 사건이 지금 경찰로 넘어가 있거든요. 아 그래? 네. 아니 이제 선거법으로 제가 지금 걸린 거 아닙니까? 선거법은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선거법이 반드시 검찰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네. 검찰청에서 그걸 또 자기들 하지 않고 그냥 떠넘길 수도 있어요. 저도 서울시경에 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은 여기 지금 가까이 있는 거야 우리 집에 빼고? 자, 눈 동그랗게 뜨면 바로 나올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고. 손주석 씨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혼자 그렇게 눈 동그랗게 떴다고 말해도 안 받아주고요. 네. 증인을 데려가야 돼요. 변호사? 그래서 증인을 때. 변호사든 누구든 한 명을 데려가든지 그 아니면 손주성도 변호사 데리고 갔었어요? 손주성은 당연히 변호사 데려갔겠죠. 정확히 몰라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건 손주성 말은 그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 김영민 말은 안 믿어준다는 거.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혼자 그 가면 안 양반은 돼요. 아프다고 하면서 징병하면서 지금 출석 안 하고 있고 네. 지금 2달 넘었죠. 만약에 제가 연가를 휴대전화를 한 상태일 거예요. 압수수색한다 그랬을 때 네. 한동훈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봐요. 증거인멸에 우리가 굉장히 구속. 아니, 그거는 금방 풀릴 거고 특수공무지방 방에 나올 거예요. 아니 한동훈 그 손주성은 되고 왜 나는 안 돼? 검사가 아니니까. 검사가 아니라서 아니 검사가 똑같은 피의자면 똑같은 대접 받아야 되는 거 아이 아닙니까? 무슨 소리예요 검찰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에서 여러분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상에 살고 싶지 않지요? 자 그래요. 3월 9일까지 훌륭한 선택, 나를 위한 선택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검찰이 이제 제대로 문민 통제를 받는 나라로 우리가 갑시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 대선을 앞두고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부터. 저는 대선을 앞두고 계속 파란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파란 마음 한 마음으로 찍으면 이긴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뭐 단일화에 전혀 굴하지 않고 항상 제가 이제 이 문자를 카톡을 보면서 찍으면 이긴다. 아무런 반응 없이 찍으면 이긴다.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십시다. 네. 찍으면 이긴다. 네. 알겠습니다. 노영규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그동안에 선거할 때 한 번도 누구한테 누구 찍냐, 이 사람 괜찮다, 이 찍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대통령 선거나 이런 쪽의 선거는. 물론 네. 제가 대한변협 선거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 다 개화시켰어요. 역시 노영입니다. 다 전도했고,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방송국 사람, 네. 어디 있는 정말 저 바깥에 있는 나의 거래하다 의뢰인들. 언니는요? 난 언니가 없어요. 아니 동생들 그러면? 당연히 동생들 다 했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래서 아예 기권하거나 아니면은 이쪽을 찍어라. 내가 딱 얘기를 해줬지. 그래서 걔네는 분명히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를 일단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전화 돌리고
정확히 얘기하고 맞아요. 표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손잡고 가고 내일 특히 이게요 출구조사하고 사전투표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출구조사에 안 잡히는 게 사전투표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많이 시켜야 돼요, 우리가. 사전투표를 그렇지. 많이 시키고, 예. 그 다음에 정말로 투표 당일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열심히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점은 전 여론조사에는 잘 안 믿거든요. 출구조사도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질 수가 제가 보기엔 이번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전투표 많이 하시고 주변 사람들 전부 다 개화시키고 열심히 하세요. 그냥 지금 막 분노 내지는 화난다고 지금 여기서 투덜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열심히 한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합시다. 네. 정말 합시다. 네. 자, 우리 황희석 변호사님.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여기 방송하기 전에 제가 저 방 안에서 우리 이종 사촌 형한테 아이고. 이종 사촌 형이 옛날 국민의힘 지방의회에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예. 전화를 해서 했더니 당연히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그런 분위기들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한 심정적 동의들이 상당히 좀 확산된 것은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물론 마음을 결심을 굳힌 사람도 있겠지만 결심을 굳히지 못한 사람들도 약 9% 넘게 있다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삭 줍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 좀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물을 하나 더 캔다는 생각으로 지금이라도 전화 돌리고 문자 돌리고 정말 그게 바로 나타나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 너 찍었어. 안 그래도 1번 찍었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아주 의례적으로 그냥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서. 아, 그렇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으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이분이 우리를 찍도록 설득하고 우리 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투표장까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겠죠. 네, 좀 전에 어떤 분이 내일 사전투표 몇 시냐고 물어보셨는데요. 6시부터 6시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민등록증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무데나. 아무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특히 저는 2030 남성분들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예의가 바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설득하면은 그 자리에서는 예, 그렇죠. 괜히 또 이제 말싸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예의를 지키는데 그런 분들한테 한 번 더 진심 어린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한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우리 2030 남성 세대들. 여성표도 매우 여기 중요해요. 여성분들도 네. 마찬가지. 제가 우리 채팅방이 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까 좀 장문에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후배 한 명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섰던 희석형과 누구누구 형의 미래가 불안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좀 낯간지럽더라도 주위 분들께 부탁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 전화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막 올라오고 있고 사실은 이런 조그만 작은 하나의 정성들이 표시되는 게 결국 우리의 민심이 돼야 되고 표로 또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부끄럽고 약간 딱해도 뭐 얼굴이 약간 간지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무시하고 안부 전화하면서 표를 꼭 이렇게 1번을 찍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그 마음이 모여서 우리가 이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구경하듯이 하고 있으면 저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요. 예. 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도. 예. 다른 분들은 선거운동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저는 제가 페북을 하는데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한 어떤 분을 열렬히 지지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2번을 찍겠다. 제 패친 주변에 이런 패친들이 있어요. 저 너무 마음 상했는데 예. 일단은 그분들에게 좀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2016년 12월 겨울에 그 광장에서 하나도 춥지를 않았잖아요. 희망이 막 불타오르고. 아유, 그럼요. 예. 예. 근데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번을 찍는다는 건 우리 뒷머리를 이렇게 뒤로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을 지금 완성은 못 시켰고 더 가야 되는데 우리 질질 끌리게 될 겁니다. 네. 정말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2012년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사립학교 법인에서 해직된 교수들이 이제 희망이 없다 하면서 자살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비리학교 법인, 뭐 재단법인 이런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할 사람이었고 반대한 사람이었고 참여정부 때 여러분의 한 표가 다른 사람에게 절망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렇습니다. 너무 답이 명확해서 뭐
정답과 오답이 너무 명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잔소리 같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 같기도 그래도 한데 겸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해야 전화할 때 예. 간절하면서도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지 윽박지르듯이 할 수도 안 되고 그럼요. 그리고 강변해서도 또 안 되는 거고. 우리 만약에 내가 우리 설득하고 싶은 분이 나를 싫어한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럴 때는 이제 윤석열을 찍으라고 꼭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싫어해. 내가 뭘 권유를 하면은 분명히 엇나갈 게 분명해. 그러면은 윤석열을 지지해달라고 했지. 반대로 하니 청개구리야.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그런 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그래요. 대선 전 꼼찰 정장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분도 정말 행복한 대선 승리를 맛보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이걸 해야죠. 마지막 이걸로. 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